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1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렇게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죠. 한번 같이 시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다우산업지수에서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한 강한 상승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왜 상승했을까? 상승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상승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이번 어떤 파동이 마무리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산업지수는 2월 2일 강한 하락을 하였고, 더 이상은 하락은 하진 않았죠. 그 이후에는. 근데 그런 상태로는 뭐 5개월간 이제 횡보를 했고요. 이 6월 28일부터는 좀 기술적으로 지금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변곡의 느낌이 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었잖아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넘어가서 일단 다우지수, 그러나 다우지수는 자세히 보면은 신저점을 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저점 요 아래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고, 신저점을 형성하지 않았고 그럴싸한 그날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락이 아닌 조정으로 보는 것이 맞는 듯 하다. 이 다우지수는요, 하락이 아닌 조정으로 보는 게 맞는 듯 하다라는 것이고, 그럼 미국 증시의 조정은 마무리는 언제로 봐야 할까? 언제부터 매수 시가 가능한 시점일까? 라는 건데요. 일단은 하락이 없었기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 팔로우 스루 데이, 그날보다는 어떤 하락분의 절반을 회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한 25,0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숫자로 표현하자면 그 가격이 이 가격에서 한 3일 이상 지지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 다우 산업 지수는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항상 그냥 기준을 하나 잡는 거고, 만약에 그날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하락분의 절반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동평균선, 뭐 중기의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더 본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시세를 추적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끝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증시는 어떤가? 일단 우리 지수는요,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우지수는 이 저점에 비해서는 저점이 높죠. 그러니까 신저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으로 보는 게 맞고, 우리 시장은 신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아닌 하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조정을 마무리할 그날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일단 아직 우리 증시에서는 그날이 나오지 않았다라고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기대를 해본다 라고 이제 오늘 시황을 저희는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지 않게요. 그날을 추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지루하셔도 그래도 계좌에서 손실 없이 안전하게 오랫동안 주식할 수 있으니까요. 참으면은 그래도 그만큼의 보상은 항상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책 내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이제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릴 부분은 이 주제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가 장안의 화제거리일 때 라는 이 주제로 책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좀 책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치적 사건들이 증권 시장의 어떤 번영과 고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증권 시장의 발전도 경제, 정치 및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칩니다. 특히 증권 시장의 행복감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이는 좀 더욱더 확실하게 감지가 되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뭐 별장에서의 뭐 저녁 식사 중, 뭐 파티 중에 또는 의회 대기실, 뭐 아니면 회사 등등 모든 곳에서 오로지 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보들을 교환하고 특정 주식에 대해 분석을 같이 하죠. 이때 특히나 증권인이라는 이 직업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주식 투자가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사실 투자자들은 무조건 하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 1961년과 1962년의 겨울입니다. 이 월스트리트는 날마다 축제가 열렸고 투자자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구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증권시장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고 사람들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사면 오르니까요. 단지 오늘 사서 내일 팔면 되고 내일 사서 뭐 모레 팔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 발행된 이 따끈따끈한 이 주식을 붙잡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운이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전에 새로 발행된 이 새로운 주식들이 있으면은 10달러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후에는 이미 20달러 또는 30달러가 되었고 이 신주를 살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의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증권사 이 매니저 부인이 다니는 미용실이 어딘지만 알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한 천재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율 속에서 굉장히 좀 이윤을 갈망하는 대중들은 언제나 이 마녀들의 춤 속에 빨려 들어갔고 금융업자의 놀라운 이 발명은 날로 번창했다라는 건데요. 모든 중개 회사들의 어떤 30만 명이 넘는 중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가동하여 이 전속력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대부분은 전화기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한 통에 어떤 새롭게 발행된 주식이 500 내지 1000주나 다 팔려 나갔기 때문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발행 주식들은 물론 따끈따끈했다라는 것이고 따끈따끈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고객들의 어떤 손가락에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개인과 금융인의 어떤 숫자는 여전히 부족했고 그들은 어떤 연일 라디오와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내서 직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의 매출액은 날마다 상승했고 매일 신기록을 세웠죠. 중개회사들은 굉장히 매일매일 밤새워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고객에 대한 그들의 목마름은 끝이 없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1929년 대폭락을 상기시키는 이러한 이 지나치게 흥분된 시장의 분위기도 당연히 증권시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맞습니다. 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행복감 속에서만 그들은 대중들에게 모든 것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게 공중누각이 되는 주식회사의 주식이든 달나라 부동산의 주식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요. 이것은 결국 이 1962년 폭락으로 끝이 난 굉장히 유명했던 붐의 이 시기였는데요. 이러한 호황기에는 어떤 심리학적 이 광고가 특히나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독일에서 이 발행된 새로운 주식에서 이와 같은 뜨거운 열기를 또 한번 경험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레저 산업의 어떤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이때 신주를 공모하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가 뒤따랐다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공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액 투자자들은 소량의 주식이라도 할당을 받기 위해서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뛰어다니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 주식의 공모가는
370마르크로 책정이 되었고요. 마르크는 이 독일의 예전 화폐죠. 구화폐고요. 일단은 370마르크로 책정이 되었는데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500마르크, 이미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으로도 여전히 매수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주가가 1000마르크로 넘어서자 영국에서 이 많은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고요.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이 원했던 만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중은 그 주식들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이전에 그 주식을 사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샀던 사람들은 충분히 보유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자본금을 날렸던 은행들은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이 현상이라는 것과 이러한 버블 장세가 끝나는 시점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계속 대중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죠. 물론 그들의 의도는 자신들의 이 재고 창고를 정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 코스톨라니는 세미나에서 항상 했던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은행의 충고는 따르지 마시라 라고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뭐 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혹시 기분 상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이 내용을 한번 비유해 보자면은 이 식당의 주문 전략과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주인이 이 코스톨라니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의 요리를 추천을 하면은 코스톨라니는 절대 그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방에 남아있는 어떤 뭐 몇 인분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틀리지는 않은 말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마침내 풍선은 터지고 맙니다. 항상 풍선은 터지고 말고 이 문제가 된 주식은 그 이후로 계속 이제 300마르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르크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뭐 70% 이상의 손실을 본 거죠. 370마르크의 공모를 받았던 사람도 손해를 보았고요. 물론 뭐 공모를 받아서 1000마르크의 가치 물량을 던졌다라면 괜찮겠지만 사실 이 일반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때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수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경험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요즘 같은 이 증권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굉장히 장안의 화제거리였고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이며 회사며 모임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서울로 저희 회사가 있었을 때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출국 퇴근을 하면은 이제 핸드폰들을 보통 지하철에서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씩 쓱 이제 뭐 억지로 보려고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눈은 뜨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 핸드폰에 이제 가상화폐의 어떤 시세창을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상화폐 프로그램을 켜놓고 그래서 지하철이고 뭐 회사고 모임이며 진짜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굉장히 속상하게도 모두가 다 아는 시점에서는 사실 시세 폭락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조차도 알게 될 정도라면은 이미 정보로서의 값어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뒤에 진짜 속상하게도 좀 시세의 폭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요.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고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다면은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상황들의 반복인 거죠. 반복인 거고 억지로 그럼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시세를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통계적으로 98%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중한 돈을 모험을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세를 만들어내는 흔히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되겠죠. 이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시세에 뒤따라 다니면은 안전하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요. 계좌가 그래도 나중에 많이 네,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네,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